자, 폴리우레탄 컨설팅 넘버원 건호폴텍의 황문선입니다. 폴리우레탄 기초 특강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폴리우레탄 화학과 기술의 기본 개념 부분에서 오버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들을 뽑아놓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모노머, 폴리머, 그 다음에 분자량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모노머, 폴리머,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고분자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머라는 개념은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용어상으로는 폴리는 영어로 맨이란 뜻이고요. 머는 원래 그리스 어원으로 메로스에서 영어로 쓰면은 파트예요, 파트. P-A-R-T. 그러니까 이 조각이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폴리머란 뜻은 조각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든 물질. 그래서 중합체. 맞죠? 중합. 예, 무게를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중합, 무게를 더한다. 모노머는 여기는 파트고 모노 한 개의 파트. 됐죠? 1파트. 네,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폴리머 합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폴리머에 대한 거를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자료 여기 가져왔고요. SNU 서울대학교 자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료도 있는데 여기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고분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고 괜찮은데 이 필체가 익숙치 않아서 조금 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즉 고분자 폴리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분자하고 중합체하고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익숙해요. 중합체가 익숙치 않아요. 이게 한자어기도 하고 이것도 한자어긴 한데 고분자는 매크로몰레큘인데 이게 폴리머랑 그냥 막 쓰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막 쓰면 문제가 있나요?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중합체입니다. 중합체. 네. 중합체는 모노머를 여러 개 붙인 거죠. 네. 그래서 합성하는 거죠. 합성. 스테사이드. 자, 보세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쌓는다는 거죠. 쌓는다. 반응이 아니고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를 결합이라고 하죠. 결합. 화학적으로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한테는. 자, 보세요. 하나가 두 개가 돼요. n이 숫자가 두 개면 이게 두 개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가 여기는 이중결합, 여기는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여기가 뭔가 붙으려면 뭔가 나눠져야 되죠. 요게 이 결합이 이쪽으로 가고 나눠져야 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 관계가 얘랑 관계가 얘랑 여기 CH2 얘랑 관계랑 다르냐? 이 관계가 다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얘랑 관계가 얘랑 관계를 나누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합이다. 본드다. 본드다. 그러면 이 관계가 헤쳐지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게 저는 본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본드는 사과하고 두 개 있는데 요거를 실로 엮으면 사과 이 꾸러미가 되죠. 꾸러미. 이게 본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사과가 아니고요. 사과 아닌 다른 게 되고요. 그래서 상호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되고요. 근데 사과의 성질을 잃어버리느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잃을 수도 있고 안 잃을 수도 있는데 잃지 않는 게 더 많죠. 이게 고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애써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굳이 에틸렌 가져와 가지고 폴리에틸렌이 된다. 이거 설명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시각을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얘랑 관계와 얘랑 새로 붙은 옆에 붙은 걔랑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스타일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가 모노머가 폴리머가 되는 이 프로세스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개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가. 즉, 얘랑 관계가 흐트러지고 얘랑 관계가 형성되는 그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작용하는 요인들. 열적인 요인, 촉매 또는 리액터 안에서의 환경, 기압도 있을 거고요. 여기 에틸렌이라고 하는 요 모노머들을 잔뜩 쟁여놓은 이 속에 얘만 있겠어요? 자연인데. 불순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료 속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폴리에틸렌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라. 이 반응식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모노머가 폴리머가 된다 할 거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모노머 폴리머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 매크로 몰레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분자죠. 우리나라 말로 정의를 하면 매크로 크다, 거대, 몰레큘 분자. 네, 거대 분자인데 왜 고분자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고자가 그 거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거대 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저는 이렇게 용어가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줄 때는 그 용어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그래서 저는 아예 저만의 용어를 바꿔버려요. 고분자를 거대 분자로 바꾸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지 의미가 없으면 그냥 고분자로 쓰는 거죠. 근데 보면 고분자 이 매크로몰리큘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로 폴리머, 하이 폴리머 이렇게 쓰는데 이게 더 고분자 같잖아요. 하이, 고, 폴리머, 중합체. 고중합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잠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고중합체라고 타이핑을 쳤더니 분명하게 있네요. 하이 폴리머.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왜냐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고중합체. 이거는 저중합체겠죠. 저중합체. 보면 분자량이 요 사이에 있대요. 10,000에서 20,000보다 작고,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인 것보다 작은 놈이 리피팅, 반복된 유니트를 가진다. 와, 근데 만하고 2만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만보다 작은 거랑 2만보다 작은 거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15,000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여기도 1,500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2,000보다 작은 리피팅 유니트.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은 거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우리도 몰라. 이게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애매하면 그냥 몰라. 그냥 이런 거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2,000보다 작은 리피팅 유니트가 적어도 10개 정도는 모이는 2만. 그 정도가 돼야 로우 폴리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하이 폴리머는 큰 거죠. 이제 그거보다 작은 거고 여기는 큰 거. 이런 개념이죠. 근데 리피팅 유니트는 솔직히 이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고 그냥 여기 1,000에서 2,000 이거보다 크냐 작냐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작은 것이 2만짜리 이상을 형성하면 하이 폴리머가 되는 거고, 2,000보다 큰 것이 이렇게 2만 이상을 형성해도 하이 폴리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 퉁치자, 이해하기 힘든데 퉁치자, 디테일 싫어, 난 디테일 싫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 이럴 때 여긴 되게 비과학적 사고예요. 이런 건.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비과학적 요소예요. 퉁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개념성을 보면 하이 폴리머는 분자량이 2만보다 큰 것 같다. 로우는 적은 것 같다. 그러면 19,999는 어떠냐? 모르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밑에 용어가 있네요. 용어를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RU는 반복되는 유니트. 유니트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단위라고 하죠. 이게 단위. 이 파트라는 개념이랑 유니트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개념인데 반복되는 단위. 그래서 그냥 RU고요. 그 다음 DP, Degree of Polymerization. 뭐냐면 중합도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체인 안에서 모노머 수네요. 이게 체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 5개가 있다. 모노머가 그러면 5개네요. 중합도는. 네. 이런 개념으로 total number of monomer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계산할 수치가 있겠죠. 이게 DP는 뭐 분의 뭐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뭐하고 관계되냐면 체인 길이랑 분자량하고 관계되냐. 당연히 체인 길이랑 분자량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RU와 DP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폴리우레탄도 한번 더 봐야 되죠. 뭘 봐야 되냐면 모노머, 폴리머 여기다 개념을 넣어가지고 보는 거죠. 얘들이 모노머예요. 디소시아네이트, 폴리올 이게 모노머고요. 이게 폴리머겠죠. 폴리우레탄이. 그래서 요게 모노머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모노머가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가 이렇게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A, B. 이게 만일에 이대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A,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동일한 물질이 이렇게 A 동일한 모노머가 쭉 이렇게 되는 호모머가 아니다. 일단 여기 하나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구조예요. 고분자 구조인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도예요.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선형이 있고 선형에 어디에 브릿지가 있을 건데 요게 선형하고 또 다른 구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가. 근데 보면은 얘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하드 세그먼트, 소프트 세그먼트에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착각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면 관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를 하니까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돼요. 모든 게 눈으로 보이고 머리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듯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추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도 분리해서 분해해서 또는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폴리우레탄 고분자 폴리우레탄 폴리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추정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